안녕하세요.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. 오늘 흥하이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해운주가 시장에 좀 관심 밖으로 벗어난 상황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 시장의 사이클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산업별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막진 못했다,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현재 발틱 운임 지수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게 좀 아쉽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, 제가 오늘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주요 일정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사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체코 원전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, 그리고 전력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 분위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해운주는 다소 관심 바뀌었죠. 때문에 주가 역시 하방 압력을 받았다,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는데,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, 구조적인 환경이 다시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몰동량 증가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하반기 해운주에 대한 강세 분위기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흥하해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한 1%에서 2% 하락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, 사실은 흥하해운이 블록들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게 사실이죠. 그리고 해운주가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줬음에도 상승 상방 제한이 존재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3년 같은 경우 해운주에 대해서 대장주라고 하면 흥하해운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24년 들어서 해운주 대장이 좀 대한해운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불리한 환경이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어쨌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거나 해상운임이 상승하는 측면에서 흥하해운은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흐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현재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근 한 달 동안 나와주고 있습니다. 기관은 근 한 달 동안 매집세가 강하긴 하지만 최근 7월의 동향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수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특히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 매집에 대한 어떤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보여줘야 흥하해운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우선 발틱 운임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일 한 2%가량, 2%보다 좀 더 많은 수치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, 제가 쭉 강조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. 이 발틱 운임 지수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아직까지 상방에 대한 관점은 유효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. 4월달, 3월달처럼 발트운 지수가 한 2,4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. 그래서 환율 역시 상승을 해주면서 고환율과 고운임에 대한 어떤 시장 환경이, 우호적인 환경이 생겨서 해운주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 흥하해운도 관련된 좋은 흐름세의 야기가 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철광석 가격을 보게 되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시금 좀 시동을 걸려고 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다시 상승 탄력을 받아주는 어떤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 발틱 운임지수도 좋은 흐름세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나서 우리가 CPI 지표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, 결국에 이 부분이 유동성 관점인 거죠.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CPI인데, 예측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둔화된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CPI 지표를 통해서 만약에 철강석 가격도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게 된다, 유동성 때문에,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철강석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와서 가격이 상승하면 물동량이 증가를 할 확률이 있죠. BDI 지표 상승까지 이어지면서. 그래서 어쨌든 운임비 상승으로 인해서 흥하해운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받을 확률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, 이렇게 물동량이 증가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경기가 살아나야지 물동량이 증가를 하겠죠. 현재 중국의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12일 날 나오게 됩니다. 애초에 6월 7일 같은 경우 예측치보다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죠. 그리고 소매 판매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, 이 소매 판매를 보게 되면 6월 17일도 마찬가지로 예측치보다 높은 모습 보여줬습니다. 결국에 무역 수지를 통해서 소매 판매도 잘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7월 달에 우선 첫 단추인 이 무역 수지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소매 판매도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
유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조업 지표까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경기 확장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게 되죠. 그럼 전반적으로 3분기, 4분기가 애초에 해운주에 대한 어떤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해지면서 흥하해운의 주가 상승 어떤 트리거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주봉으로 좀 보도록 하죠.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일단 12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12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넘어야 될 산이 좀 존재를 합니다. 우선은 이 4월달이었죠. 당시에 밑꼬리가 출현했던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어, 저항을 맞을 확률도 존재를 하는데,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 그 유무가 1차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나서 2차적인 포인트는 1월 15일 날 기록했던 고점 구간이 존재를 하죠.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. 때문에 테마성이 짙은 어떤 종목들이 있죠. 뭐 유가 관련된 종목이나 해운주들, 특히 흥하해운 같은 종목도 단기간 동안 강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.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를 2차 포인트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은 지금 뭐 중동 리스크는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. 이란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. 근데 이란의 국민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? 리스크적인 측면에 굉장히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막 당선된 이 대통령이 이분을 반영할 확률이 크다. 때문에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최소 한 달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아직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격변의 시기로 돌아갈지 모른다. 자, 이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운임지수죠. 현재 발틱 운임지수가 다시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, 금리 인하 기대감, 이 사이클과 맞춰서 유동성이 철광석 가격에 흘러온다. 철광석에 흘러온다.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발틱 운임지수도 상승할 수 있다. 특히 3분기, 4분기가 애초에 해운업의 어떤 성수기 계절 시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물동량 강세, 환율 상승까지 이어지면 흥하해운도 강한 어떤 상승 흐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상으로 흥하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